안녕하세요. 노션 특급 6번째 시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형태로 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너무 막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란 말 말고 그냥 자료 아니면 표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노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독서 기록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독서 기록장을 만들면 자, 요 아래에 보시면 표, 보드, 리스트, 캘린더, 갤러리, 타임라인 이렇게 6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표나 보드, 리스트, 캘린더, 갤러리, 타임라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선택하게 되면 그냥 이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표를 선택하면 이 표 전체 화면이 통째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밑에 뭐 추가로 글씨를 적거나 또 다른 표를 삽입하거나 그림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에 다시 페이지를 만들고요. 독서 기록장 이번에는 진짜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새로운 것을 입력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곳에 슬래시를 한번 눌러 주시면 아래로 쭉 가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이 6가지 쭈르르륵 나와 있는데 뒤에 인라인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라인이 붙은 것들은 이 안에 그냥 하나의 컨텐츠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뒤에 전체 페이지가 붙은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페이지 전체를 그냥 이 표 아니면 뭐 보드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이나 전체 페이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한번 인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표 인라인을 선택해서 이 페이지 안에 표를 이렇게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전체 너비를 활성화시켜 줄게요. 자, 표가 굉장히 넓어졌죠. 자, 중요한 거. 이 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였잖아요. 표 상단에 보면 제목 없음이라는 부분에 꼭 기록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잘 지어 주어야만 다른 곳에서 활용할 때 불러오기가 쉬워요. (2021) 독서 기록장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도서명이겠죠. 자, 도서명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책을 읽는 중이냐 뭐 읽지 않았냐 이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속성을 선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이걸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읽을 예정인 책 혹은 읽는 중 아니면은 포기 다 읽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기를 가장 밑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읽을 예정, 읽는 중, 다 읽었다, 포기 4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지워보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도 다시 텍스트로 지은이 뭐 이런 걸 기록해 줘야겠죠? 출판사 이런 거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요. 네, 요런 별이 1개냐 아니면은 별 2개냐 아니면은 별 3개, 5개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름도 바꿔주겠죠. 나만의 평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평점도 내가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책이 어떤 분야인지도 담기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선택을 눌러서 소설, 에세이, 시, 인문학, 과학, 자기계발,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거는 일단 잠깐 지워 놓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하고 읽은 기간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대충 이 정도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도서명이 어떻고, 태그 여기 붙고, 지은이, 출판사, 그리고 나만의 평점, 분야, 읽은 기간까지. 태그가 우리 아까 진행 상황이라고 해서 맨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진행 상황 쓰고 도서명이 무엇인지, 지은이가 누군지, 출판사가 어딘지, 그리고 나만의 평점을 매기고 분야를 구분하거나 읽은 기간을 표시할 수 있는 독서 기록장이 되었어요. 한번 여기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읽는 중인 책이 요즘에 있는데요.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이 책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집이고요. 창비에서 나왔고 나만의 평점은 현재까지 5점입니다. 분야는 시. 그리고 읽은 기간은 우리가 날짜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달력이 표시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자면은 1월 1일, 기간인데 하루만 선택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왼쪽이 시작일, 오른쪽이 종료일입니다. 시작을 1월 1일, 종료를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렇게 읽은 걸로 기록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다 읽은 책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해볼게요. 지은이도 생택쥐 페리라고 하고요. 출판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비워 놓을게요. 평점도 입력을 해보고 소설 이렇게 하고 네, 기간도 마찬가지로 저는 5일부터 1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읽는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보기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독서 기록장 2021 독서 기록장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표로 만들었었는데 보기를 추가해 보면 지금 표에 체크가 되어 있지만 보드나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보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드는 우리 일할 때 주로 칸반보드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드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읽을 예정, 읽는 중, 다 읽었다, 뭐 포기 이런 식으로 분류에 따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 쌓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책을 다 읽었다 하면 끌어서 일로 옮기면 자동으로 이 내용도 다 읽었다로 변경이 돼요. 여기서 바꾸는 것 뿐인데도 이 안에 속성까지도 읽을 예정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속성을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어떤 거를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을지 할 수 있어요. 뭐 지은이나 출판사를 다 끄고 그리고 분야도 끄고 나는 평점만 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읽은 기간만 보고 싶다. 여러 가지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 카드 미리 보기에 커버냐 콘텐츠냐가 있어요. 페이지 커버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이 페이지 위에 있는 커버를 말하고요. 콘텐츠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왕자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어린 왕자 책 표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럼 어린 왕자 책 표지가 업로드 되겠죠? 자,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책 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집도 한번 넣어 볼게요.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책에 표지가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것만으로 삽입이 되죠. 자, 여기서 기다려주면 업로드가 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무슨 책을 쌓아놓고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보드 보기였고요. 타임라인 보기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자, 타임라인 보기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타임라인 보기는 이렇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꼭 책에서가 아니라 저는 주로 업무에서 이걸 활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한 업무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사실 도서명이 이렇게 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도 표시할 것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뭐 평점을 이렇게 같이 놓아도 되고요. 분야, 뭐 기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위에 이렇게 날짜들이 쭉 써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행 상황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만든 걸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세팅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기 모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캘린더입니다. 캘린더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캘린더 보기를 생성하면 이렇게 달력 화면이 나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어떤 책이 있는지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속성에 들어가서 뭐 다양한 것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날에 걸친 일정은 아까 타임라인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니까 너무 칸이 길어지고 겹쳐지니까 달력을 보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책 읽는 것처럼 몇 날 며칠에 걸리는 일정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에 끝나는 일정들을 캘린더 보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스트 보기인데요. 리스트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리스트는 가장 간단하고 간결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표처럼 간략한 한 줄짜리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속성을 여러 가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속성들을 다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한 줄 안에 다 정리가 돼서 간결하게 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 제목을 누르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뭔가를 작성할 수 있죠. 느낀 점 해서 여기에 뭐 간단한 독서 기록에 대한 감상을 쓴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갤러리 보기가 있는데요. 자, 갤러리 보기 생성해 볼게요. 자, 갤러리 보기를 생성하면요. 말 그대로 사진이 위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식입니다. 우리가 봤던 어린 왕자, 능소화가 피면서 같은 책들이 사진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 가면요. 카드 미리 보기를 우리 아까 페이지 컨텐츠로 했었죠. 카드 크기를 작게 할 것인지 중간으로 할 것인지 크게 할 것인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중간 정도로 해놓고요. 이미지 맞추기를 하면 지금은 책의 그런 썸네일이 살짝 크게 확대가 돼서 어떤 책인지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이걸 선택하면 이 표 크기 안에 책의 그 표지를 딱 맞게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점이냐 분야 그리고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눌러서 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도 여러 가지 보기 모드를 활용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독서 기록장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보기 형식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노션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